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인도 인터넷 언론 스크롤인에 올라온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대히트인 이유란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인도만 빼고 모두 1위를 했다고 이야기하던 때가 얼마 전인데 드디어 인도 또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쉽게도 인도가 1위에 올랐지만 두 개 국가에서 2위에 밀려서 동시간 전세계 종합 1위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넷플릭스 사상 초유의 기록이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 언론이 오징어 게임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인도 언론에서 맥컬리 대학교 아시아학과 교수 이성애 교수의 칼럼을 인용한 기사가 올라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대히트인 이유. 한국의 최신 넷플릭스 시리즈에는 부채에 시달리는 참가자들이 잔인하고 치명적인 게임 드라마에 참여합니다. 한국에서 제작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스트리밍 현상은 9월 17일에 출시된 이후 시리즈는 미국, 호주,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2주 만에 가장 많이 본 넷플릭스 타이틀이 되었습니다. 9개의 에피소드에 걸쳐 빚에 갇힌 절망적인 사람들이 6개의 가학적이고 치명적인 생존 게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우승 상금은 465억 원입니다. 처음에 456명의 참가자는 반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승자는 한 명뿐이며 나머지 참가자는 도중에 죽을 것입니다. 이 결과는 에피소드 1에 앞서서 두 그룹의 어린이가 동명의 오징어 게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시청자에게 예고됩니다. 그룹은 땅에 그려진 오징어 모양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공격자와 수비수 모두 플레이 영역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저항해야 합니다. 해석에 따르면 밀려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게임은 인생 경험에 대한 일반적인 은유입니다. 소유를 위한 투쟁으로 구성된 게임이나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플레이어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은 종종 사회적 열망과 제한된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화 레드라이트 그린라이트에 진행되는 서바이벌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조종자가 등을 돌렸을 때 앞으로 기어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보이면 제거됩니다. 오징어 게임의 중심에 있는 어린이 게임의 잔인한 각색은 드라마 시청자의 상상력을 명확하게 사로잡으며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자본주의에 대해 놀랍도록 연상시키는 은유를 제공합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한국을 매우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사회로 자주 묘사합니다. 일본 식민 통치, 한국 전쟁, 거의 40년에 걸친 군사 독재, 금융위기와 같은 20세기의 대부분에 걸친 트라우마의 역사는 국가 정신에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TV와 영화의 어두운 정치적 내러티브는 DP, 시그널, 비밀의 숲과 함께 최근 넷플릭스 좀비 시리즈 킹덤과 같이 해당 역사의 사회적 영향을 계속 표현합니다. 한국 사회의 경제적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으며 드라마 속 반복되는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불평등한 사회는 주인공들이 빈곤을 쫓아가며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리를 되찾을 때까지 학대를 받는 신데렐라 이야기의 핵심인 스카이캐슬, 펜트하우스와 같은 슈퍼리치 드라마에도 반영되어 초부자들이 국가의 부를 통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수상작 기생충은 버닝, 베테랑, 더킹 등 다른 여러 영화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격차에 대한 극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종종 참가자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 탐구됩니다. 이는 한국의 사회 안정망 부족과 통제할 수 없는 재무구조로 인해 종종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층 계급의 고용은 불안정합니다. 주요 주인공 기우는 해고되고 도박빚이 쌓이고 어머니를 위해 생명을 구하는 수술을 감당할 수 없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이 후자의 관행을 사회의 병으로 널리 묘사합니다. 이 자율은 강탈적이며 차영희는 부채 증가를 통해 현대 노예의 형태로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효과적인 노예제도는 오징어 게임에서 종종 다른 하위 계층 구성원에 의해 탈북자와 남아시아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폭력적인 게임에 대한 자신의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는 오징어 게임 참가자는 빈곤이나 부채 수준 때문에 외부 세계에서 훨씬 더 나빠질 것이라고 통제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에피소드2 지옥은 소외된 사람들의 불안정한 삶과 그들을 위험한 게임으로 몰아넣는 동기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인 인기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승자가 돈을 벌기를 바라는 퀴즈쇼에서 서바이벌과 같은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게임쇼에 대한 세계적인 문화적 집착을 그립니다. 참가자들이 거대한 합숙소에서 첫날 아침에 눈을 뜨면 사운드 트랙은 이전에 한국의 인기 퀴즈 게임인 장학퀴즈의 시그널 음악으로 사용되었던 하이든의 의기양양한 트럼펫 협주곡으로 다소 코믹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역시 한국 드라마에서는 보기 드문 서양 영화의 폭력적인 수준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사회적 불안에 대한 강력한 은유를 형성합니다. 이 시리즈에는 많은 블랙 코미디와 심지어 샤덴프레이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사건과 사운드 트랙의 낭만적인 음악 사이에는 유머러스한 모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시에서 영감을 받은 계단을 따라 통과하는 것을 포함하여 첫 번째 게임을 위한 불길한 준비는 요한 스트라우스의 블루 다누비 왈츠가 흘러나옵니다. 딸의 생일을 잊어버린 기호는 그녀에게 총 모양의 담배 라이터로 밝혀진 수수께끼의 선물을 받는데 그녀가 선물을 여는 순간은 매우 웃기고 가슴 뭉클합니다. 마지막 칸은 고품질 영상입니다. 시각적인 효과가 강하고 서스펜스를 매우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그러한 요소는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사회적 비판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누그러뜨립니다. 기생충의 첫 번째 성공과 지금의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한국 영화와 미디어가 국제적 주목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은 12년을 기다려서야 대본의 후원자를 찾았습니다. 도가니, 수상한 그녀로 유명한 영화감독으로 큰 성공을 거둔 그는 현재 대형 스크린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또 관객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칼럼 잘 보셨나요? 아마 제가 본 오징어 게임의 칼럼 중 가장 드라마의 요소를 콕 집어서 잘 설명한 칼럼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인도 언론에 올라온 기사이지만 한국인이 분석도 가장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의 많은 부조리가 요즘에도 정말 숨 쉴 틈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조리를 보면서 피하거나 성만 낼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똑바로 마주하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표현의 자유와 한국인의 표현력이 가져다준 K-드라마, K-영화, K-팝은 앞으로도 더 자유로운 표현으로 한국 속에서 또는 세계 속에 남아있는 모든 부조리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여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질 좋은 한국 콘텐츠가 많이 나와서 세상 속에 반짝반짝 빛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